하지만 경비는 줍니다. 친구도 배우는 입장이라 경비만 줍니다. 곰곰이 생각하니 개인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경매 투자를 해야 하는지 싶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적어주셨네요. 이 글 속에서 정말 그 가슴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이왕이면 상담 이런 이메일을 보내시는 시기를 2년 전이라고 하셨으니 작년에 보내시지 그러셨습니까? 그러면은 조금 더 빠른 시간에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었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네요. 아쉽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1번, 대출을 최대한 활용하시라 하셨는데 개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다 받아서 경매 투자를 해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 낙찰받은 물건에 관한 대출을 최대한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안 그래도 얼마 전이죠. 작년도죠. 작년에 그 지방에 사시는 분이 이제 저 방송을 듣고 교육을 들으시면서 투자를 한다고 오셨었던 분이 있어요. 한 1억 정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분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몸에 지병도 있었고, 실제로 이제 대출을 한 5천 정도 땡겨가지고 더 가져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투자를 많이 실패하셨어요. 오기가 있었고 고집도 셌었습니다. 정말로 신기한 거는 제가 쓴 부자 마인드 책을 읽으신 분이라고 해서 또는 읽어서 감동을 해서 왔다고 해서 그분이 부자 마인드를 장착을 하거나 제 말을 잘 듣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 좀 아니더군요. 저야 뭐 그 정도는 이제 대충 눈치를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먼 지방에서 시간을 내서 올라올 정도의 정성이 있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제가 드리는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더군요. 물론 그래서 제가 이 투자라는 것도 그렇고 어떤 새로운 학문은 나이가 들어서 배우는 거는 바뀌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왜곡된 방식으로 연습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이죠. 마치 잘못된 폼으로 연습한 골프 동작이 몸에 배어 있으면 새로운 어떤 코치가 유명한 코치가 와서 가르친다고 한들 쉽게 바뀌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그분도 신용대출을 받아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대출은 자기가 투자하는 원전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대출은 그 물건에 대한 대출로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차에 기름을 넣어도 기름을 넣는 10만 원을 넣든 20을 넣든 그 기름값은 소진돼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어려운 투자죠. 경매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는 펀드나 주식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덩어리가 있고 덩치가 있고 아무나 덤비는 게 아니죠. 그러니 아무리 적어도 자기가 갖고 있는 원전을 들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욕구가 앞서다 보면 신용대출이라는 걸 땡겨서 또 대출 받는다. 그러면은 투자하는 원금이 거의 한 그 대출로 연동이 된다면 당연하게 본인한테는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담도 감수할 정도로 엄청난 경매 열정이 있다면 경매 공부를 더 빡시게 해야 되는데 또 그런 분들은 경매 공부를 안 한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꼭 이렇게 그 안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고 경매가 별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헬스를 배우러 갈 때도 PT를 받게 되면 트레이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운동은요 건강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자기가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으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깨지지 않는 그렇지 않는 무리하지 않게끔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20대나 30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알통을 만드는데 정신이 팔리지만 실제로요. 저도 벌써 많이 나이가 들었지만요. 나이가 들면 그냥 건강 유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1번에 있는 개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서 투자해야 됩니까? 이거는 NO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2번 고수분들을 보면은 빌라 단독을 30개 이상 낙찰받아서 월세를 받는다 하였는데 그러다가 세입자가 나가고 안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한두 개씩 늘어나면 이자를 감당 못하거나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부동산의 어떤 도매 시장인 경매를 선택을 하셨을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안정성이란 게 뭐냐면 그 대출을 낀 만큼의 이자는 그 월세로 충분히 감당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몇십만 원씩 남으면 더 좋겠죠? 예, 그런 것들을 잡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입자들이 나가고 안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이제 됐지만 그래서 처음에 시세 조사를 하고 들어갈 때 어떤 그 입지를 보지 않습니까? 우량 물건이라고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나름 입지를 봅니다. 그래서 경기에 영향이 탈 여지가 있다. 예를 들면 여기가 1000에 50짜리인데 경기가 좀 처져서 세입자들이 구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한 1000에 35에 내놔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또 들어올 사람이 있습니다. 즉 이것도 장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이번 여름이 너무 덥습니다. 그러면 소주 맥주 잘 나가겠죠. 그죠? 근데 이번 여름이 장마만 우중충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수욕장도 안 되고 나가던 시원하게 마시고 싶었던 맥주의 어떤 매출량이 소비량이 줄겠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건 대기업들도 겪는 증세고요. 세입자가 나가냐 안 나가냐 안 들어오냐 추가적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것이지 그냥 편하게 낙찰받는 걸로 돈 버는 게 종료된 것이라는 생각은 부동산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자를 감당 못하거나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는요. 대출 이자만큼을 상회하는 월세 수요 있는 물건을 잡으셔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대출 이자에서 아까 30인가? 300에 40 받았나요? 거기서 이제 대출 이자 빼버리면 크게 남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런 물건은 별로 비추가 되겠습니다.